최근 증시 조정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나스닥 2.2% 빠졌고요. 고점부터는 5.9% 조정, 코스피 하루 만에 9.9% 하락, 고점부터는 12.6%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조정일까요? 그리고 사야 되는 조정일까, 팔아야 되는 조정일까? 미장과 국장은 서로 특성이 다릅니다. 일단 일부 주도주 그리고 매물이 쏠림 현상, 이에 따라 차익 실현 조정이 나온 것이고요. 특히 국장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파생 상품,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 상품, 그 외 옵션 상품들, 자, 이런 것들이 증폭 효과를 가져와서 변동성을 지금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빠질 때 그래서 상당히 증폭이 크다. 올라갈 때도 크고, 일단 개념 자체는 현재가 사는 조정은 맞습니다. 다만 그 조정의 폭과 기간이 문제겠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하반기에 나올 대파동 4파 조정, 이때는 대피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조정은 이번 조정이 아니다. 그럼 언제일까? 과거에 미증시 2000년대부터 시작된 이 상승장의 이 사이클들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이 상승 랠리에서는 S&P 500 지수가 220% 상승, 그리고 모바일 랠리죠? 이때는 165% 상승합니다. 그리고 현재 AI 버블 랠리 118% 상승. 상승폭만 비교하자면 아주 큰 폭은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러한 상승장의 기간이 상당히 유사하다. 보통 5, 6년 이상 상승장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상승폭이나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폭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장기 증시 사이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장의 끝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 포기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추세 추정입니다.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계속 추세를 먹는 거죠. 다만 우리에게도 출구 전략을 준비할 구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하반기 첫 번째, 그리고 그 이후에 완벽한 엑시트, 그런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시피 제가 하반기에 상당히 울퉁불퉁한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상당히 상승장임에도 울퉁불퉁하다. 많이 털리는 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슈퍼 사이클 중에서도 자, 이러한 조정들이 있었죠. 이러한 조정들이 과연 얼마나 빠진 조정들이었을까? 자, 이런 것들 보통 20, 30%가 넘는 조정, 이런 조정도 상당히 다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레버리지 잘못 쓴 사람, 고위험 투자한 분들은 다 털렸습니다. 출구 전략은 준비하되 자금 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한 구간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는 대파동, 사파동 조정, 굉장히 큰 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20, 30% 넘는 조정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남았다, 하반기에. 이런 사이클은 AI 버블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조정, 상승장이 끝나서 나오는 조정이라기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이고요. 어떤 상승에 대한 조정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내일 있을 하반기 특강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과거 1년의 사례로 놓고 봤을 때 이 AI 슈퍼사이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돈의 흐름은 어디일까? 지난 1년 동안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도 그랬고요. AI 버블, 모바일 랠리 똑같습니다. 주도주는 계속 주도주예요. 지난 1년 동안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10년 평균의 2배입니다.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고요. 1위 샌디스크, 블룸에너지,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시게이트, 인텔, 자, 이런 기업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도 종종 있고요. 상승률 순위와 상승 원인을 볼게요. 먼저 1위 샌디스크, 무려 4,586% 올랐다. 일단 AI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GPU를 떠올립니다.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이 AI 시대의 핵심은 맞아요. 하지만 과거 1년을 보면요, 핵심은 따로 있었다. 돈이 엔비디아로만 갔던 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 다시 흘러나와서 AI 인프라의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들로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샌디스크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시대의 고속 창고 같은 역할을 한다. AI가 작동하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는 어딘가 저장이 돼 있어야 하고요. 언제든지 빠르게 불러올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학습과 추론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챗 GPT나 이런 모델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에 대한 기억들을 다 저장하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특화된 또 추론과 학습을 해낸다. 그런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병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룸에너지 1430%, 15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전력이 AI 시대의 또 다른 병목이죠. 이 전력 부족을 해결하는 발전 기업이다. 제가 작년부터 이 전력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AI 시대의 병목이 될 것이다. 결국 지금 전력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미. CPU가 아무리 넘쳐도,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많아도 전력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핵심이죠. 전력이 없으면 AI는 멈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1160%. 마찬가지로 대용량 저장 장치 스토리지와 관련됩니다.
특히 AI 모델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로 하죠. AI 병목이 점차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그리고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830%, 그리고 시게이트 700% 대용량 창고. 결국 AI 서버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GPU와 함께 HBM 그리고 메모리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죠? AI 골드러시의 승자, 이런 느낌이죠. 곡괭이 만드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대 병목을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전력, 메모리, 스토리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이 전력, 스토리지, 메모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반기 조정 이후에 이런 쪽으로 다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병목은 바로 전기예요. 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입니다. 전체 전력, 미국 전체 전력이죠. 그 비중이 2030년까지 지금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은 무조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 데이터는 저장이 돼야 돼요. 결국 저장돼야 된다. 스토리지, 그리고 메모리. G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쓰레기면 소용이 없다. 결국 GPU 성능은 메모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AI 연산은 그냥 계산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오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냐가 문제인데요. 그 역할을 메모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 스토리지, 메모리 세 가지 핵심 인프라, 핵심 병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병목은 GPU에서 인프라 전체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 초입에 있는 그 인프라 병목들, 자,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다음 상승장에서 또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수요가 연 40-50% 증가할 것이다. 모건 스탠리 예상치고요. 공급은 그런데 30에서 35% 증가에 그칠 수 있다. 저장 장치에 대한 그 중요성,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은 2028년 9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강에서 이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거물 레이 달리오가 지금 AI 버블, 진짜 돈이 아니라 종이 자산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 신기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빅테크가 쓰는 돈은 천문학적인데 실제 수익은 투입된 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산의 시간이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산해야 될 시간이 오면 닷컴 버블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버블 붕괴의 근거는 이거예요. 자, 수익이 투자를 못 따라갈 것이다.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이건 결국 투자자들의 증명하라는 그 정산서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투자 너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돈 벌어오고 있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어오고 있냐? 그건 거죠. 어쨌든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기업과 동업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 기업이 돈 벌고 잘 돼야 주가도 오르고 주주도 수익이다. 근데 돈을 허투루 잘못 쓰고 투자는 많이 하는데 수익성이 덜하다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주주는 돈을 못 법니다. 그 정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장벽과 운영 비용의 함정이다. 인프라 유지비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가면 갈수록 크게 특히 30-40% 이상 지금 폭증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AI 사용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있다. 서비스를 줄이는 거죠. 자, 데이터 센터나 AI 관련 설비들 한번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지비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수익화까지 느려진다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생각과 다른데? 수익화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돈 너무 못 버는데? 이런 거죠. 그 순간 주가의 성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던 주가가 증명의 시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압박을 받는 거죠. 버블은 이렇게 비쌀 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비싼 가격을 정당화해줄 현금 흐름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을 느낀 투자자가 가상의 돈을 현금화하기 시작할 때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다. 자, 문제는 터지는 순간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메커니즘이 될 거예요. 지금 AI 버블은 종이 자산에 불과하다. 자, 이런 예시를 드는데요. 자, 500억 투자해서 지분 5% 받으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1조짜리 기업을 보유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이 자산이 순식간에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1조란 돈은 쓸 수 없는 돈이죠. 자산과 현금 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다. 지금 AI 버블 위에 올라가고 있는 하이퍼 스케일러들, 투자하는 빅테크들의 그런 자산은 이런 상태로, 이런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과 현금 간의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재정적 우위, 이런 자산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됐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금화에 대한 그 압박이 오는 순간이 오는 것이고요. 또 중간 선거를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정치적 위험, 분쟁, 충돌이 극대화된다. 결국 이런 시점들이 다가온다면 결국 서류상 가치의 거품이 거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중간 선거 이후 그리고 2028년 이 사이로 보고 있다. 이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의 말은. 이 말은 지금 당장 팔란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더 정교해져야 된다. 지금은 상승장을 누리는 과정일 수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언제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버블은 언제 터질까? 버블은 고평가가 아니라 현금화 압력에서 터진다. 부는 쓸 수 없습니다. 돈만 쓸 수 있어요. 자산은 쓸 수 없죠. 계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수백 퍼센트 수익이 찍혀도 팔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다. 결국 그 돈은 언제든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가치, 빅테크 시총 모두 똑같아. 서류상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쓰려면 팔아서 현금화가 필요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트업 예시입니다. 500억 넣고 5% 지분받으면 회사 가치 1조. 500억 외에는 사실 서류상 숫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빅테크판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현금화하려는 순간이 오면 가격은 그냥 신기루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PER이 높으면 버블이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버블이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블은 단순하지 않고요. 비싼 자산은 더 비싸질 수 있어요. 이게 버블이다. 그리고 고평가된 시장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상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가격도 유동성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둘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그 시도를 하는 순간 한 번 온다는 겁니다. 주가, 가격은 마지막 거래된 그 거래 가격일 뿐이에요. 그 주가가 그 종목의 가치가 아니다. 모두가 동시에 팔면 이 가격은 유지되지 않죠. 이 버블 붕괴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이 유동성이 있다. 그럼 우린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누군가 현금을 필요로 하는지, 왜 현금화하려고 하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매물을 받아줄 매수 대기, 유동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팔고자 하는 사람, 살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순간 이렇게 된다. 그럼 중간선거에서 2028년 왜 위험할까요? 중간선거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는 시점이에요. AI는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일자리, 임금, 부의 격차, 국가 경쟁력, 안보, 규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엮여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바로 중간선거를 전후로 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이자 부담의 증가, 또 재정과 통화정책이 충돌하는 시점. 이미 미국은 엄청난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끌고 가려면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는 돈을 쓰고 연준은 물가를 봐야 되고 재정과 통화정책이 충돌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AI로 인한 부의 격차 논쟁 심화. AI 때문에 AI를 다루고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빅테크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노동자들,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임금 격차, 생활 불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이때 정치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쟁과 충돌, 이런 갈등들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이 시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기술이 버블을 키우고 정치가 버블을 찌르며 현금 압력이 붕괴를 부르는 구조다. 이게 제가 보는 AI 버블의 큰 그림입니다. 자, AI는 진짜죠. 혁신도 진짜다. 기술 진짜다. 하지만 자산 가격은 항상 이 혁신보다 기술보다 먼저 가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이때 마지막 현금화 압력이 온다. 우리는 이때 엑시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026년 올해 하반기 지금 나타난 조정보다 더 큰 조정, 훨씬 고통스러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로 내일 25일 그리고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특강이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시고요. 5가지 혜택도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전자책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특강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